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북극 전략국장이 미국 생방송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북극에서 이미 졌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미국에는 그 얼음바다를 건널 배가 없었습니다. 쇠빙선 2척, 그것도 50년 된 고철. 러시아는 50척이 넘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 쇠빙선의 98%를 만드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DC 방송국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손에 들린 물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면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35년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브리핑을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미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내용이었으니까요. 앤더슨 제독님, 5분 후 생방송입니다. 스태프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전혀 모르고 있겠죠.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전 미 해군 소장이자 펜타곤 북극 전략국장을 15년간 역임했습니다. 알래스카 기지 사령관도 지냈고 지금은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화려한 경력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스튜디오로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십 개의 조명이 천장에서 쏟아지고 있었고 카메라 3대가 저를 향해 렌즈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앵커석에는 레이첼 모건이 앉아 있었어요. 국제안보 전문 앵커로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녀의 눈이 저를 훑었습니다. 마치 오늘 뭘 들고 왔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제독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옷깃에 달고 이어피스를 귀에 꽂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15년 동안 펜타곤 안에서 수없이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던 말을 드디어 전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다는 분노 섞인 흥분이었습니다. 10초 전입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레이첼이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긴급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 이후 미국 내에서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그린란드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펜타곤 북극 전략국장을 15년간 역임한 마이클 앤더슨 전 제독이 나와 계십니다. 레이첼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독님,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냐고요? 레이첼, 매입 이전에 훨씬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라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6개월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북극에서 이미 졌습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레이첼의 눈이 커졌어요. 카메라 뒤에 서 있던 스태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PD가 손을 들어 계속하세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졌다고요? 제독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레이첼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최강의 군사력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핵잠수함을 70척 넘게 보유하고 있고 항공모함은 11척이나 됩니다. 전 세계 어디든 48시간 안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저는 잠시 말을 끊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레이첼, 북극은 다릅니다. 거기선 항공모함이 소용없어요. 전투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북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배입니다. 쇠빙선이죠. 레이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쇠빙선이요? 당연히 미국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레이첼, 미국이 보유한 대형 쇠빙선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꽤 있지 않을까요? 세계 최강국인데 2척입니다. 레이첼의 손이 멈췄습니다. 메모하던 펜이 종이 위에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2척이요? 네.
정확히 2척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척은 사실상 고철 덩어리예요. 부품 뽑는 용도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전 가능한 쇠빙선은 단 한 척. 폴라스타우입니다. 레이첼이 자료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동님. 폴라스타우라면 제가 알기론 꽤 유명한 배 아닙니까? 미국의 자랑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랑이요? 레이첼, 그 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정확히는 1976년입니다. 레이첼이 계산을 하듯 눈을 굴렸습니다. 그러면 올해로 50년 됐습니다. 반세기 된 배예요. 원래 설계 수명은 30년이었습니다. 이미 20년을 초과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온 자료였습니다. 제가 펜타곤에 있을 때 매년 이 배 수리비로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7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이에요. 매년이요. 매년 1,000억 원을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엔진은 수시로 고장나고 부품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서 맞춤 제작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배는 언제 북극해 한가운데서 멈춰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레이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멈췄습니다. 레이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멈췄다고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긴데요.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펜타곤이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미국의 치부니까요. 저는 35년 군 생활 중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엔진실에서 울려 퍼지던 경보음, 선원들의 긴박한 외침, 그리고 점점 속도를 잃어가던 배. 북극해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기분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죠. 지금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레이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비교입니다. 우리의 적들이 얼마나 많은 쇠빙선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손가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몇 척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러시아야 북극 국가니까 좀 많겠죠. 10척, 20척, 50척이 넘습니다. 레이첼이 숨을 삼켰습니다. 50척이요? 네, 그것도 그냥 쇠빙선이 아닙니다. 핵추진 쇠빙선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연료 걱정 없이 몇 달이고 북극해를 누빌 수 있는 괴물 같은 배들이죠. 저는 2번째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중국, 그들은 북극 국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매년 쇠빙선을 찍어내고 있어요. 북극 실크로드를 열겠다며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레이첼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제동님. 정리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한 척, 러시아는 50척 이상, 중국은 계속 늘리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하고요. 네. 레이첼이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제동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안 되니까 제가 여기 나온 겁니다. 스튜디오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레이첼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죠. 쇠빙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미국은 더 만들지 않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요.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레이첼, 그게 바로 미국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비극이요? 우리는 더 이상 배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레이첼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반응도 예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고. 레이첼,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붕괴했습니다. 완전히요. 저는 자료를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은 세계 조선업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요? 1%도 안 됩니다. 0.5%예요. 레이첼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0.5%요? 네. 그나마 그것도 군함 몇 척 만드는 게 전부입니다. 상선은 거의 만들지 않아요. 쇠빙선 같은 특수선은 꿈도 못 꿉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존스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920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국 내 해상 운송은 미국에서 만든 배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미국 조선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였죠. 좋은 취지 아닙니까? 의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경쟁이 사라지니까 혁신도 사라졌습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품질은 떨어지고 결국 미국 조선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쇠빙선을 발주하면 완성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요? 네.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하고 인력을 새로 훈련시켜야 하고 의회 예산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10년은 낙관적인 예측이에요. 실제로는 1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레이첼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15년이면 그때쯤이면 이미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을 다 차지하고 난 후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졌다고 말한 겁니다. 레이첼이 자세를 바꿔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뭔가 다른 빛이 떠올랐어요. 아마 반격을 준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동님, 잠깐만요. 미국이 배를 못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과장 아닙니까? 우리는 항공모함도 만들고 핵잠수함도 만들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반박이었습니다. 레이첼, 군함과 쇠빙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니요? 배는 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은 전투용입니다. 무기를 싣고 적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쇠빙선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해요. 저는 손으로 모양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쇠빙선은 두께 3m가 넘는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선체 구조부터 다르고 엔진도 다르고 재질도 달라요. 영하 50도 이하에서도 작동해야 하고 몇 달씩 보급 없이 버텨야 합니다. 그래도 기술력만 있으면. 기술력이요? 저는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레이첼, 미국에는 지금 쇠빙선을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30명도 안 됩니다. 그것도 대부분 60대 이상이에요. 은퇴하면 끝입니다. 노하우를 전수받을 젊은 인력도 없어요. 레이첼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뭡니까? 직접 만들 수 없다면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사오면 됩니다. 레이첼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디서요? 러시아는 적국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럽이요? 핀란드나 노르웨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핀란드도 노르웨이도 아닙니다. 그럼 어딥니까? 저는 똑바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쇠빙선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 단 한 곳이 있습니다. 레이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디요? 한국입니다. 순간 레이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의아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한국이요? 네. 쇠빙선을요? 네. 레이첼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아마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교차하고 있겠죠. 제동님, 실례지만 한국은 우리가 6.25 때 피 흘려 지켜준 나라 아닙니까?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우리가 도와준 나라? 그 나라한테 배를 사달라고? 레이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다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요. 레이첼의 눈이 다시 빛났습니다. 직접 방문하셨다고요? 네. 펜타곤 북극전략국장으로서 세계 주요 조선소를 시찰하는 게 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도 갔고, 중국도 갔고, 핀란드도 갔어요. 그리고 한국도 갔습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충격을. 레이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삼성이요? LG요? 좋은 회사죠. 하지만 배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배는 미국, 일본, 유럽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레이첼이 펜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레이첼,
숫자로 말씀드리죠. 전 세계 쇠빙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30%, 40%?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98%입니다. 레이첼의 손이 멈췄습니다. 98%요? 그게 거의 전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의 전부예요. 나머지 2%는 중국이 자국용으로 만든 겁니다. 수출 실적은 0이에요. 저는 손가락을 꺾으며 계속했습니다. 일본은요?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은 사실상 한국의 독점입니다. 레이첼이 자료를 뒤적거렸습니다. 제동님, 이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제가 직접 조사한 겁니다. 펜타곤 공식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를 알려드릴까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르웨이가 보유한 쇠빙선 8척, 전부 한국산입니다. 전부요? 네. 캐나다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쇠빙선 12척 중 11척도 한국산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레이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요. 뭡니까? 러시아조차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레이첼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요? 쇠빙선 50척을 가진 러시아가요? 네. 시베리아 야말 반도에서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쇠빙 LNG선들. 그 배들 대부분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레이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입니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레이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동님,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면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합니다. 한국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그린란드를 원한다면 먼저 전화해야 할 곳은 덴마크가 아닙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입니다. 레이첼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충격, 의구심, 그리고 약간의 불쾌함까지. 제동님,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레이첼이 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동님, 정말입니까? 이게 다 사실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첼,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아직 말도 안 꺼냈어요. 레이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있다고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광고가 끝나면 미국인들이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빨간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레이첼이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광고 전에 앤더슨 전 제독께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쇠빙선이 실질적으로 단 한 척뿐이며 전 세계 쇠빙선 시장의 98%를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레이첼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제동님, 광고 시간에 저희 팩트체크팀이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가 어떻던가요? 레이첼이 자료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쇠빙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96%에서 98% 사이로 추정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과장한 게 아니란 걸 아셨군요. 레이첼이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충격입니다. 하지만 제동님, 아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한국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레이첼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동님도 아시잖아요. 한국은 6.25때 우리가 피 흘려 지켜준 나라입니다.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한국은 폐허였잖아요. 그 나라가 70년 만에 우리를 앞섰다고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35년 군 생활 동안 저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레이첼,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네, 한국, 우리가 도와준 나라? 그 나라한테 배를 사야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죠.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발주된 쇠빙 LNG 운반선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47척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그중 한국에서 건조된 게 몇 척인지 아십니까? 레이첼이 계산하듯 눈을 굴렸습니다. 98%라고 하셨으니까 46척, 45척입니다. 나머지 2척은 중국이 자국용으로 만든 거예요. 수출 실적은 0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일본은요? 한 척도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됐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핀란드가 예전에 몇 척 만들었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으면 수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레이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독점이라는 거군요. 독점이 아닙니다. 압도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HD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쇠빙선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군함 시장을 지배하는 것처럼요. 아니, 그보다 더합니다. 군함 시장은 최소한 경쟁자라도 있어요. 쇠빙선 시장은 한국 빼면 아무도 없습니다. 레이첼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제동님.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이 특별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더 중요한 건 속도와 가격입니다. 속도와 가격이요? 네. 같은 배를 만드는데 미국은 10년, 일본은 5년, 한국은 2년 반이면 됩니다. 가격은요? 미국이 10억 달러 부르면 한국은 6억 달러에 더 좋은 배를 만들어줍니다. 레이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쟁이 안 되는 거군요.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리그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햇살이 약하게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3년 전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낀 걸 말씀드릴까요? 레이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거제도라는 섬에 갔어요. 한국 남쪽 끝에 있는 작은 섬인데 거기에 세계 최대 조선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조선소의 규모에 숨이 멎을 뻔했던 기억이. 처음 그 조선소를 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의 어떤 조선소보다 컸어요.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얼마나 컸습니까? 축구장 600개 크기입니다. 동시에 대형 선박 10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어요. 크레인 높이가 100m가 넘고 직원이 3만 명입니다. 레이첼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요. 뭡니까? 그 거대한 조선소가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아요. 제가 방문한 게 새벽 2시였는데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용접하고 조립하고 도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우리 조선소는 저녁 6시면 불 꺼집니다. 주말엔 텅 비어 있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숨 쉬는 것 같았어요. 레이첼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제동님, 그날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이요? 네.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미국이 배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줬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어느새 우리를 한참 앞서 있다는 것도요.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레이첼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제동님, 한국 조선업이 대단하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쇠빙선 하나로 전체 상황을 판단하기엔 좀 이르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반박이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르웨이, 북극 국가죠. 석유, 천연가스로 부자 나라입니다. 자체 조선 기술도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보유한 쇠빙선이 8척입니다. 그중 한국에서 만든 게 몇 척인지 아십니까? 레이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절반 정도요? 4척, 8척 전부입니다. 레이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부요? 노르웨이가 자국에서 안 만들고요? 네. 자국에서 만들면 비용이 2배로 뛰고 시간은 3배로 걸리거든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다음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캐나다. 북극 영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북극 항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죠. 네. 캐나다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쇠빙선 12척 중에서 한국에서 만든 게 11척입니다. 레이첼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12척 중 11척이요? 네. 나머지 한 척은 30년 전에 핀란드에서 만든 노후선입니다. 곧 퇴역 예정이에요. 퇴역하면 100%가 한국산이 됩니다. 저는 손가락을 꺾으며 계속했습니다. 호주. 남극 연구를 위해 쇠빙 연구선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설마. 한국입니다. 누리호노라는 배예요. 4억 달러짜리입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동님, 잠깐만요. 그러면 쇠빙선 만드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건가요?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있습니다. 핀란드, 러시아, 중국, 일본. 하지만 경쟁력이 없어요. 가격, 품질, 납기 모든 면에서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일본은 1980년대까지 조선업 세계 1위였습니다. 미국보다 앞섰어요. 한국은 그때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일본 조선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5% 미만입니다. 쇠빙선 시장에서는 아예 철수했어요.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결단력의 차이입니다. 결단력이요? 한국 조선소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15년 조선업 불황 때도요. 직원을 해고하고 움츠러드는 대신 신기술에 올인했습니다. 저는 손을 펼쳤습니다. LNG선, 쇠빙선, 암모니아 추진선. 미래 먹거리가 될 분야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일본은요? 기존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죠. 결과는 보시는 대로입니다. 레이첼이 메모를 하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제동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러시아요. 아까 러시아가 쇠빙선을 50척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러시아도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바로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레이첼, 시베리아 야말 반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 중 하나예요. 러시아가 그곳에서 가스를 캐서 유럽과 아시아에 수출합니다. 저는 지도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문제는 이 가스를 어떻게 운반하느냐입니다. 야말 반도 주변 바다는 1년 중 9개월이 얼어 있어요. 일반 배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쇠빙선이 필요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무 쇠빙선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하 52도의 극한 환경에서 LNG를 싣고 2m 두께의 얼음을 깨면서 항해할 수 있는 특수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레이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하나 있습니다. 레이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이죠. 네. 러시아의 야말 LNG 프로젝트에 투입된 쇠빙 LNG선 15척 중 14척이 한국에서 건조됐습니다. 레이첼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세계 최대 쇠빙선 보유국인 러시아가 한국한테 배를 사고 있다는 거군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못 만드니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러시아는 쇠빙선은 많지만 쇠빙 LNG선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LNG를 영하 163도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얼음을 깨는 기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엔지니어링입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당연히 그래야죠. 레이첼, 우리가 알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레이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폴라스타우 사건 말씀이시죠? 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펜타곤이 철저하게 숨긴 사건이에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작년 3월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 호출이 왔어요. 북극해에서 합동훈련을 진행 중이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레이첼이 펜을 들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폴라스타우가 멈췄습니다. 레이첼의 손이 멈췄습니다. 멈췄다고요? 엔진이요? 네. 북극해 한가운데서요.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8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 울려 퍼지던 경보음, 긴박하게 오가던 무전 소리. 처음엔 간단한 고장이라고 생각했어요. 50년 된 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주 엔진 3개 중 2개가 완전히 멈췄어요. 나머지 하나도 출력이 50%밖에 안 나왔습니다.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죠. 저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레이첼, 북극해에서 표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위험하다는 건 알겠는데 죽는다는 뜻입니다. 수온이 영하 2도예요.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5분 안에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배가 빙산에 충돌하면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고요. 레이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승무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87명이었습니다. 해군 병사들, 과학자들, 기술자들.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펜타곤은 즉각 구조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문제는 구조선이 없다는 거였어요. 없다고요? 미 해군인데. 레이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대형 쇠빙선은 폴라스타 단 한 척입니다. 그 배가 멈췄는데 뭘로 구하러 갑니까? 레이첼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군 구축함을 보낼까 했지만 얼음 바다에서 구축함은 무용지물입니다. 항공기로 접근하려고 해도 가장 가까운 알래스카 기지에서 7시간이나 걸려요. 그나마도 북극의 날씨 때문에 착륙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가장 굴욕적인 부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국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SOS예요. 세계 최강 미 해군이 SOS를 보낸 겁니다. 레이첼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왔습니까? 가장 먼저 응답한 건 러시아였어요. 하지만 도착하려면 36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더 나빠지면 48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서요? 한국 국적 쇠빙 LNG선이었습니다. 야말 반도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운반하던 중이었는데 우리 위치에서 14시간 거리에 있다고 했어요. 레이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배가요? 네. 배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HD 현대에서 만든 최신형 쇠빙 LNG선이었습니다. 영하 52도에서도 운항 가능한 배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러시아 배를 기다릴 것인가, 한국 배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뭘 선택하셨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한국 배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한국 선장의 목소리. 14시간 후 한국 배가 도착했습니다. 2m 두께의 얼음을 가르면서 들어왔어요. 그 광경을 본 승무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한국 민간 선박에 구조됐다는 거군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배는 우리 승무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의료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폴라스타우를 예인해서 알래스카까지 끌고 갔습니다. 1200km를요. 레이첼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믿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펜타곤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덮었어요. 언론에 한 줄도 안 나갔습니다. 왜요? 저는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치부니까요. 세계 최강이라던 미 해군이 한국 상선한테 구조됐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비웃겠죠. 국내 여론도 들끓을 거고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요. 레이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동님, 그 사건 이후로 펜타곤에서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지긴 했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쇠빙선을 새로 만들려면 10년이 걸리니까요. 그 10년 동안 우리는 계속 이런 굴욕을 겪어야 합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쇠빙선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린란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됐군요. 레이첼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동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한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순히 영토 확장 욕심인가요?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매우 전략적인 계산이에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면적이 한반도의 10배가 넘어요. 그리고 그 땅 밑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어떤 자원이요? 히토류입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이름은 낯설지만 이것 없이는 현대 문명이 돌아가지 않아요. 레이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히토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레이첼,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 있죠? 레이첼이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네, 그 안에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전기차 모터에도, 풍력 발전기에도, 미사일 유도 장치에도 들어가요. 히토류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숫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린란드에 묻힌 히토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만 톤입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상당 부분이에요. 1,500만 톤이요? 네. 여기에 우라늄, 아연, 납, 구리까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린란드 지하자원의 총 가치를 1.5조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레이첼이 숨을 삼켰습니다. 1.5조 달러요? 우리 돈으로 2,000조 원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레이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90%요? 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전자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2010년에 일본과 분쟁이 있을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일본 산업계가 패닉에 빠졌죠. 저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끊으면 우리 방산업체들이 멈춥니다. F-35 전투기,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다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린란드가 필요한 거군요.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정확합니다. 그린란드의 히토류를 확보하면 중국의 목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진짜 이유가 이겁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캘 수는 있어요. 문제는 운반입니다. 운반이요? 레이첼, 그린란드 지도를 보세요. 이 섬은 80%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어요. 광산에서 캔 자원을 운반할 유일한 방법은 바다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1년에 8개월은 꽁꽁 얼어 있어요. 일반 화물선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레이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쇠빙선 이야기군요. 네, 그것도 그냥 쇠빙선이 아닙니다. 얼음을 깨면서 히토류를 싣고 친환경 기준까지 맞춰야 해요. 친환경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덴마크와 유럽연합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그린란드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젤 쇠빙선은 북극해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노르웨이는 이미 자국 북극해에서 중유 사용 선박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배가 필요합니까? 암모니아 추진 쇠빙선입니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선박이죠. 이 배만 있으면 유럽의 환경 규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레이첼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설마 그것도... 네, 한국만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HD 현대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은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서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는 손을 펼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린란드 자원을 캐려면 쇠빙선이 필요하고 환경 규제를 통과하려면 암모니아 추진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오직 한국뿐이에요. 레이첼이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제동님,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1.5조 달러짜리 보물섬이 있는데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산다고 해도 한국 없이는 그냥 얼음덩어리일 뿐입니다. 자원을 캘 수도 없고 운반할 수도 없어요. 레이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네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요? 안 보입니다. 트럼프의 골든돔 계획 들어보셨습니까? 레이첼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골든돔이요? 최근 뉴스에서 봤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아닌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방어 전략이에요.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극에서 먼저 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꺼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할까요? 글쎄요. 태평양. 아닙니다. 가장 빠른 경로는 북극입니다. 지구본을 위해서 내려다보세요. 모스크바에서 워싱턴까지 북극을 지나면 직선거리예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가 중요한 거군요.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할 수 있는 위치니까. 정확합니다. 그린란드에 레이더 기지와 요격 시스템을 설치하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어요. 이게 골든돔의 핵심 개념입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문제는 전력입니다. 전력이요? 레이첼, 골든돔의 핵심인 ANTPY-2 레이더 하나를 24시간 가동하려면 시간당 15메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인구 5만 명의 소도시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에요. 레이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레이더 하나예요? 네. 그리고 요격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더 심각합니다. 사드 발사대가 미사일을 쏠 때마다 순간적으로 25메가와트가 필요해요. 저는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지휘 통제소, 통신 장비, 냉각 시설까지 합치면 최소 250메가와트는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내내요. 250메가와트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는데. 그린란드 수도 누크의 전체 발전 용량이 80메가와트입니다. 그것도 인구 2만 명을 위한 거예요. 겨울엔 난방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서 실제 여유 전력은 20메가와트도 안 됩니다. 레이첼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돔을 운영하려면 그린란드 전체 전력의 3배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엔 발전소 지을 인프라도 없어요. 국토의 80%가 얼음이고 전력망은커녕 도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이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디젤 발전기를 돌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서 디젤 연료를 실어 나르는 것 자체가 대규모 군사 작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연료 보급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태양광은요? 그린란드의 극야 기간에는 2달 동안 해가 뜨지 않습니다. 풍력은요? 북극의 강풍은 시속 200km를 넘나들어요. 2019년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풍력 발전기 3기가 하루 만에 전부 파괴됐습니다. 레이첼이 양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레이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레이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원자로요? 그린란드 같은 곳에 원자로를 설치한다고요? 외부 전력망 없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장기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연료봉 한번 교체하면 3년간 연속 가동이 가능하고, 원격 모니터링으로 워싱턴에서도 실시간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펜타곤이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골든돔을 운영하려면 SMR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레이첼이 메모를 하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제동님, 설마 이것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레이첼이 생각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한국이요? SMR을 제때 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레이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조지아주 보글 원전 2기를 건설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4년이었어요. 예산도 140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로 2.4배 뛰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프랑스의 플라망빌 원전은 2007년 착공해서 완공까지 19년 걸렸습니다.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불가능하고 중국은 기술 유출 우려로 절대 협력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국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복판에 원전 내 길을 지은 프로젝트입니다.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극한 환경이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약속된 일정보다 14개월 앞당겨 완공했습니다. 건설 비용 200억 달러도 한 푼 오버하지 않고 딱 맞췄어요. 레이첼의 눈이 커졌습니다. 14개월이나 앞당겼다고요? 네. UAE 정부가 얼마나 만족했는지 추가로 원전 내기를 더 발주했습니다. 전 세계 원전 산업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현재 개발 중인 SMR 기술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SMART 원자로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100메가와트급으로 골든돔 운영에 딱 맞는 용량이죠. 레이첼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제동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린란드에서 자원을 캐려면 쇠빙선이 필요한데 한국만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골든돔을 운영하려면 SMR이 필요한데 제때 지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정확합니다. 레이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동님,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트럼프의 모든 계획이 한국한테 달려 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쇠빙선도 한국, 원자로도 한국, 희토류 정제 기술도 한국. 트럼프가 그린란드에서 이루려는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골든돔의 버튼은 미국이 누릅니다. 하지만 그 버튼을 켜는 전기는 한국이 만들어요. 자원을 실어나르는 배도 한국이 만들고요. 레이첼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동님, 솔직히 좀 충격입니다. 미국이 이 정도로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레이첼,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더 있다고요? 중국 이야기를 해야죠. 중국이 지금 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레이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중국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한국의 거제도 조선소입니다. 스튜디오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레이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광고 후에 계속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레이첼이 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동님, 진심으로 여쭤볼게요. 이 이야기가 방송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펜타곤이 화를 내겠죠.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인지를요. 레이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트 3에서 뵙겠습니다. 빨간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레이첼이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앤더슨 전 제독의 충격적인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중국이 한국의 거제도 조선소를 두려워한다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레이첼,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미국의 항공모함, 태평양 함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신경 쓰겠죠. 하지만 중국 국방부가 가장 예민하게 모니터링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 조선소의 수주 현황입니다. 레이첼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주 현황이요? 배 만드는 계약을요? 네. 중국은 HD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어떤 배를 몇 척 수주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의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레이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국 해군 배를요? 군함 말씀이십니까? 군함만이 아닙니다. 보급선, 상륙함, 수송선,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배를요. 저는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레이첼, 현재 미국이 보유한 해군 함정이 약 290척입니다. 중국은요? 370척이 넘어요. 숫자로만 보면 이미 중국이 앞섰습니다. 그건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배가 더 크고, 더 강력하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니까요. 문제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배를 만드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10년 걸린다고 하셨죠? 네. 미국이 구축함 한 척 만드는 동안 중국은 세 척을 만들어요. 이 격차가 계속되면 10년 후에는 중국 해군이 미국의 2배가 됩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미국 해군의 배를 대신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첼이 숨을 삼켰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은 중국을 압도해요.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 중국의 수적 우위는 순식간에 무의미해집니다. 저는 손을 펼쳤습니다.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한국 조선소가 미국을 위해 풀가동하는 시나리오요.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에 제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희토류 공급 확대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레이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희토류요? 아까 90%를 독점하고 있다던 그 희토류요? 네. 중국이 가장 아끼는 전략 자원입니다. 그걸 한국에 먼저 내밀었어요. 저는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사드 보복 때 갖은 핍박을 했던 중국이요. 레이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미국 편에서 빼내려고 하는 거군요. 최소한 중립이라도 유지하게 하려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 해군의 배를 만들지만 않으면 중국은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북극 전략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 쇠빙선, 원전, 희토류 정제까지 모두 한국이 담당하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는 끝장납니다. 레이첼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동님, 그러면 한국이 갑이네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갑이라기보다는 열쇠를 쥔 나라죠. 미국이 이기려면 한국이 필요하고 중국이 버티려면 한국을 막아야 합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한국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인이라면 승자 편에 서겠죠. 레이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승자요? 미국이 이긴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미국이 이깁니다. 한국이 중국 편에 서면 중국이 이기고요. 결국 승자를 결정하는 건 한국입니다. 스튜디오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이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동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말씀하세요. 제동님은 35년간 미 해군에서 복무하셨습니다. 펜타곤 북극전략국장까지 지내셨고요. 그런 분이 오늘 방송에서 미국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어요. 레이첼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펜타곤 동료들한테 미움받을 것 뻔히 아시면서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레이첼,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62년에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입사했습니다. 22살 때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바라봤습니다. 수면에 비친 조명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였습니다. 직원이 4만 명이 넘었어요. 아버지는 거기서 용접을 배웠습니다. 레이첼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우리가 만든 배가 세계 최고야.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는 어떤 바다에서도 침몰하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40년간 그 조선소에서 일했어요. 용접공으로 시작해서 반장이 되고 나중엔 공정관리자까지 올라갔습니다. 2002년에 은퇴하셨죠.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아버지는 자기 일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은퇴 후에도 종종 조선소 근처에 가셔서 배 만드는 걸 구경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그런데 2020년에 그 조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레이첼이 숨을 삼켰습니다. 닫았다고요? 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파산했어요. 직원들은 전부 해고됐고
시설은 매각됐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상심하셨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바친 곳이 사라졌으니까요.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조선소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기업이 인수했습니다. 레이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기업이요? 네. 하나그룹 산하의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 부지를 매입했어요. 지금은 거기서 미국 해군용 선박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40년간 배를 만들던 곳에서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 해군 배를 고치고 있어요. 이게 2026년의 현실입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동님,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산소호흡기를 달고 가쁜 숨을 쉬시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말씀.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배울 줄 아는 자가 이긴다. 우리는 배우기를 멈췄어. 그들은 계속 배웠고. 레이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이라면 한국 사람들이요. 아버지는 한국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정하셨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맞았는지 매일 확인했어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레이첼,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미국은 배우기를 멈췄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이라는 자만에 빠져서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한국은 계속 배웠고 계속 성장했습니다. 저는 손을 펼쳤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쇠빙선도 못 만들고 원전도 제때 못 짓고 조선소는 전부 문 닫았어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레이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필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원한다면 먼저 서울에 전화해야 합니다. 골든돔을 세우고 싶다면 한국 수력 원자력과 협의해야 하고요. 북극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막고 싶다면 거제도 조선소와 계약해야 합니다.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이게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이에요. 강대국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혼자 다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아닙니다. 최고의 파트너를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의 북극 전략, 그린란드 매입, 골든돔, 중국 견제. 모든 버튼은 미국이 누릅니다. 하지만 그 버튼을 켜는 전기는 한국이 만들어요. 저는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배도 한국이 만들고, 원자로도 한국이 짓고, 휘토류도 한국이 정제합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실행한다. 이것이 2026년의 새로운 세계 질서입니다. 레이첼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동님, 마지막으로 미국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손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6.25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왔고 7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이건 굴욕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35년간 이 나라를 위해 복무했어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문제를 덮어선 안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파트너의 강점을 인정해야 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열쇠는 백악관에 있지 않습니다. 거제도에 있어요. 미국의 미래는 한국과 함께할 때만 밝습니다. 레이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앤더슨 전 제동님, 오늘 정말 충격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셔서요.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레이첼이 이어피스를 빼며 말했습니다. 제동님, 이 방송 나가면 난리 나겠네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배울 줄 아는 자가 이긴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야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전 북극 전략국장이 밝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실행한다. 이것이 2026년의 새로운 세계 질서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